안녕하세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디자이너 하디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 바로 쓰는 포토샵 CC 강의들 잘 보셨나요? 사실 원고를 쓸 때 제가 여러분들께 많은 내용을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원고를 조금 많이 썼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작을 할 때는 분량 초과로 상당수의 페이지가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부터는요, 그때 잘렸던 비하인드 정보들을 빠르게 정리해서 보여드리고자 하는데요. 혹시 이전의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상단에 뜨는 카드를 클릭해서 한번 쭉 보고 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꼭 전의 영상을 다 보지 않으셨더라도, 심지어 책을 구매하지 않으셨더라도 팁을 얻어가시는 데는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포토샵의 완전 필수 기능은 아니지만 알아두면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것들로 준비를 했으니까요. 끝까지 가벼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에 나오는 모든 예제 자료는 밑에 더보기란 혹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서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비하인드 영상은 총 6개로 구성이 될 거예요. 조금 많죠? 이 중에 첫 번째 영상이에요.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내가 만든 작업 영역 저장하기. 작업을 하다 보면 환경을 바꾸는 일이 종종 생겨요. 윈도우, 창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 캐릭터, 문자라는 패널을 꺼내보면 이렇게 문자가 생기죠. 얘를 이렇게 띄워놓을 수도 있고 다른 패널도 이렇게 띄워놓을 수도 있고요. 어떤 패널은 더블 클릭해서 접어둘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환경을 나중에도 계속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해서 아래서 두 번째 줄에 있는 새 작업 영역을 클릭하시면 돼요. 혹시 버전이 달라서 이 버튼이 없으신 분들은요, 윈도우, 창이라는 메뉴 들어가시면 작업 영역, 워크스페이스 안에 똑같은 메뉴 있으니까 클릭해주시면 돼요. 여기에 이름을 지정해주세요. 나의 작업 영역. 이런 식으로 하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이 버튼을 누르시면 내가 저장한 작업 영역이 나올 거예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또 환경을 이렇게 바꿨다고 칠게요. 이렇게 바꾼 상황에서도 이 버튼 클릭해서 나의 작업 영역을 누르면 아까 저장했던 형태를 그대로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바꿨다, 이런 식으로 바꿨다라고 한다면 이 버튼 클릭하시고 아래서 세 번째 줄에 있는 나의 작업 영역 재설정, 리셋 나의 작업 영역을 클릭해서 아까의 형태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어요. 두 번째, 레이어 필터링하기. 자, 레이어가 꽤 여러 개일 때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레이어 패널에 첫 번째에 보시면 종류, 카인드라고 되어 있는데 옆에 레이어의 종류별로 필터링을 할 수 있는 버튼이 여러 가지 있어요. 각 레이어의 종류는 레이어의 썸네일을 보고 확인하실 수 있고요. 예를 들어 T로 되어 있는 이 문자 레이어를 클릭하면 레이어 패널에 T, 타임 레이어만 볼 수가 있는 거죠. 옆에 빨간색 버튼으로 활성화된 게 현재 필터링 중이다 라는 뜻이고요. 다시 이 버튼을 클릭해서 전체 레이어를 한 번에 볼 수도 있어요. 다시 클릭해서 필터링을 켜고 이번에는 조정 레이어 버튼을 클릭하고요. 그럼 이렇게 두 개 종류의 레이어들만 필터링해서 볼 수 있고 다시 T를 클릭해서 끌 수도 있어요. 다시 얘를 클릭하면 전체 레이어를 한 번에 볼 수 있고요. 종류뿐만 아니라 이름, 효과, 혼합 모드, 속성 등등으로 검색을 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이름을 클릭했을 때는 레이어 이름을 입력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브젝트라고 검색을 하면 오브젝트라는 이름을 포함한 레이어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역시 다시 빨간 버튼을 클릭해서 전체 레이어를 한 번에 보실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이미지에서 필요 없는 부분 자르고 회전하기. 자, 지금 현재 파일을 보시면 제가 배경 레이어는 이렇게 눈을 꺼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체크 표시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비어있다라는 뜻인데 여기를 한 번에 잘라볼게요. 이미지, 그리고 트림, 재단이라는 메뉴를 클릭하고요. 여기에서 어떤 부분을 자를지 고를 수 있어요. 지금은 투명한 픽셀, 상하 좌우를 모두 다 자를 건데요. 만약에 색깔이 있는 배경이었다면 왼쪽 위에 있는 픽셀 혹은 오른쪽 아래에 있는 픽셀의 색상을 상하 좌우로 모두 다 자를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첫 번째 걸로 해볼게요. 그럼 비어있는 부분은 모두 다 잘려서 깔끔하게 이 컨텐츠만 딱 남길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Ctrl Z로 실행 취소하고 배경의 눈을 켜볼게요.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회전하는 방법은 이미지 메뉴, 이미지 로테이션, 이미지 회전이라는 메뉴에 들어오시면 돼요. 여기에서 180도, 시계 방향 90도, 반시계 방향 90도로 바로 클릭해서 회전하실 수도 있고요. 네 번째, arbitrary, 임의를 클릭해서 직접 각도를 설정하실 수도 있어요. 시계 방향으로 30도만 회전하겠다 라고 한다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시계 방향으로 30도 회전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 늘어나는 이 배경 색깔은 도구 상자에 있는 이 배경 색깔로 늘어나게 됩니다.
네 번째, PNG와 GIF의 투명도 차이 비교하기. 자, 제가 파일을 하나 열어놨는데요. 지금 여기에 있는 배경의 눈을 클릭해서 초록색 배경은 없애서 투명한 배경을 만들어 놓을게요. 투명한 파일을 이미지로 저장하고 싶을 때는 PNG 혹은 GIF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지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PNG 파일이고요. 이게 GIF 파일이에요. PNG 파일은 이렇게 완전히 투명한 것부터 반투명, 불투명까지 모두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는 256단계로 표현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풍부한 색감과 풍부한 투명도를 같이 저장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GIF는 반투명한 것을 인식하지 못해요. 완전히 투명하거나 완전히 불투명한 것만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풍부한 투명도를 저장하지 못하고 색감 또한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계단 현상이 있어요. 여기가 굉장히 울퉁불퉁하죠. PNG는 그렇지 않아요. 확대를 해봐도 계단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표현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GIF 파일은 파일의 용량 면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지만 이런 한계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PNG를 쓰는 경우가 더 많고 GIF는 아주 가벼운 형식 혹은 움직이는 이미지를 만들 때 더 많이 쓰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섯 번째, 클릭 한 번으로 1픽셀만 세밀하게 선택하기. 자, 선택 도구들 중에 두 번째에 있는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 렉탱귤러 마키 툴을 우클릭 해보시면요. 세 번째와 네 번째에 단일 행 그리고 단일 열로 선택하는 도구가 각각 있어요. 세 번째에 있는 단일 행 싱글 로우만 선택하는 걸 클릭하고요. 이 사진을 확대해 볼게요. Alt 누른 상태로 마우스 휠을 쭉 올려주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로 아래쪽에 클릭을 한번 땅 해보면 가로로 1픽셀만 딱 선택된 걸 볼 수 있죠. 자, 여기에 검은색을 한번 채워볼게요. 정경색을 클릭하고 검은색은 6개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확인 누르신 다음에 정경색을 채우는 단축키 맥은 옵션 딜리트, 윈도우는 Alt 딜리트 눌러주시고 컨트롤 D 선택 해제해주시면 깔끔하게 딱 1픽셀짜리의 선 하나만 생긴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번엔 세로로도 선택해볼까요? 같은 툴 우클릭, 네 번째에 있는 싱글 컬럼 마키 툴, 단일 열 선택 윤곽 도구를 눌러주시고요. 이번에는 세로로 1픽셀을 클릭, 똑같이 정경색 채우는 단축키, Alt 딜리트, 옵션 딜리트 키를 눌러주시고 컨트롤 D, 맥은 커맨드 D를 눌러서 선택 해제해주시면 세로로도 1픽셀짜리의 깔끔한 선을 하나 만들 수 있어요. 주로 웹 디자인을 할 때 쓸 수 있는 도구예요. 여섯 번째, 외곽선 따라서 선택하기. 자, 지금 이 이미지는 배경이 투명하고요. 여기에 도형이 몇 가지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에서 이 노란색 도형만 깔끔하게 선택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툴인데요.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번에는 올가미 도구를 우클릭해서 세 번째에 있는 자석 올가미 도구 마그네틱 라소 툴을 클릭해 볼게요. 확대를 좀 해주고요. 원하는 부분 중에 테두리 하나를 클릭해 주시는데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클릭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마우스를 이렇게 천천히 옮겨보면 알아서 포토샵이 외곽을 따라서 점을 잡아줄 거예요. 만약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딜리트 키를 한번 눌러서 점 하나만 취소해 주실 수도 있고요. 원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다면 그 부분을 이렇게 클릭해서 따라잡으셔도 돼요. 이런 모서리는 한번 클릭해 주시는 게 깔끔하게 따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옮길 때는 컨트롤, 맥은 커맨드 누른 채로 드래그해서 옮길 수 있고 선택 해제는 컨트롤 D, 맥은 커맨드 D를 눌러주시면 돼요. 일곱 번째, 레이어 복제로 선택 영역 저장하기. 자, 어떤 특정 선택 영역을 잡았을 때 얘를 저장하고 나중에 또 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좀 쉽게 쓸 수 있는 레이어 복제 방법을 한번 써볼게요. 우선 선택을 달 모양으로 한번 해볼게요.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를 우클릭하시고 두 번째 있는 타원 선택 윤곽 도구 눌러주시고요. 드래그 하면서 쉬프트를 눌러서 정원 모양으로 하나 선택을 해주시고요. 위에 있는 버튼 중에 세 번째 버튼을 클릭해서 선택 영역을 빼줄 거예요. 마우스 아래 마이너스 표시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 다시 드래그 하면서 쉬프트 눌러서 이 모양으로 빼주시면 이렇게 초승달 모양이 나왔죠. 이 선택 영역을 옮기고 싶다면 다시 옵션 바의 첫 번째 버튼을 클릭해서 일반 선택으로 돌아오신 다음에 안쪽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옮겨주시면 돼요. 레이어를 복제하고 싶으면 컨트롤 J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레이어 1을 확인하고 싶으면 배경의 눈을 꺼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레이어 1은 나중에 선택 영역을 위한 것이다 라는 뜻으로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나의 선택 영역이라고 바꿔줄게요. 그리고 눈은 꺼주시면 돼요. 언제든지 선택 영역이 필요하다면 레이어의 썸네일을 컨트롤, 맥은 커맨드 누른 채로 클릭해서 선택하실 수 있고요. 예를 들어 레이어 하나를 추가한 다음에 브러쉬 도구 클릭, 전경색은 흰색으로 바꿔서 칠해보시면 이 부분만 깔끔하게 칠할 수가 있는 거죠. 컨트롤 D 선택 해제하고 이동 도구로 드래그해서 옮겨서 다시 수정도 할 수 있고요. 불투명도도 낮춰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합성을 할 수도 있겠죠. 책에는 다른 여러 방법도 있지만 제가 실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레이어를 복제해주는 이 방법이에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또 앞으로 더 많은 디자인 꿀 정보를 알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많은 정보 들고 찾아올게요. 안녕. It's okay at the lake, it's a party. It's a motherfucking party, and it's about to go down. Ooh, put it on me. She my little pontoon shorty. All the way to the lake. Ooh, yeah, it's a party. It's a motherfucking party.